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최현미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 혁신사례 연구대회 준비 과정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연구대회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일생 동안 주당 평균 20여 시간을 수업하는데요. 수업이 곧 교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대회 준비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수업을 돌아보고 하고 싶은 수업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수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수업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나의 교육 철학, 관심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고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반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트렌드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 수업의 지향점을 찾았다면 다음으로 이것을 현실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연구 보고서의 제목으로서 내 수업 연구의 핵심이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통 무엇을 통한 무엇 신장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투입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술합니다. 연구 주제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내 수업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가 드러나야 하고 이 수업 연구를 통해 내가 목표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를 밝혀야 합니다. 기존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 아이디어는 영어 이니셜의 조합, 한글 낮자의 모음 등으로 새로운 뜻을 포함하는 용어를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타 보고서와 차별화를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핵심 아이디어는 교수학습 활동 설계의 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낱말이나 용어가 아닌 체계적인 뜻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주제는 핵심 아이디어를 담은 수업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목표를 밝혀야 하는데요. 땡땡 역량 신장, 땡땡 능력 함양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웃풋은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신 것을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역량이나 능력은 교육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이라든지 아들러의 크루셜 CS 역량이라든지 해당 역량이 교육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역량은 내 수업 연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역량에 대한 검증 도구가 있는지도 파악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 주제를 도출했다면 다음으로 어떤 수업 활동을 할지 구상할 차례입니다. 다만 연구 주제와 교수학습 활동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수업을 구체화하시면서 연구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연구 주제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더라도 교수학습 활동 설계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연구를 할 때 한두 차시의 수업만 진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수업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보통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살펴보고 내 수업의 지향점, 연구 주제에 맞는 성취 기준을 추출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 교과, 창체의 내용과 시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융합 수업으로 설계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몇 차시 정도가 필요할지 예상하고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수업 연구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뜻은 복수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포함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두 대회가 7월 말에 있었습니다. 1학기에 수업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제출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 설계, 운영, 평가 및 환류 작업을 거친다고 했을 때 2개에서 4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다만 작년부터 보고서 분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3개의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수업의 목적을 잃고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업 설계를 하실 때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 계획과 기록사항까지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성취 기준에서 어떤 평가 요소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학급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촘촘하게 설계해 두신다면 보고서에 쓸 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급 일지와 나이스 누가 기록을 활용하여 기록하였고, 이것을 평가 자료로서 활용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토익 토론학습, 조사 탐구학습,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발표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학생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구조화하고 잘 활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을 아무리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난이도의 조절,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처음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수업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되신다면 연구대회 채점 기준표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융합적 사고 촉진, 과정 중심 평가, 수업 참여 활성화, 에듀테크 활용, 자기주도 학습, 학생 수준을 고려한 활동, 연구대회 안내 공문에 채점 기준표를 잘 분석해 보시고 어떤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어떤 차시를 선택하고 어떤 장면이 담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면 과연 목표했던 역량이 신장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평가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입니다. 양적 평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결과치를 비교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지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기도 하고 없다면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질적 평가는 프로젝트 수업 참여자의 인터뷰, 수업자의 관찰 일지, 학습 소산물 등 수업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양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업 과정 전반을 담아내기에는 심플한 면이 있고, 질적 평가는 분석자의 시각에 매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양적 평가, 질적 평가 모두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을 포함하여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평가 결과를 담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준비과정 전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